강연을 진행해 주실 장이권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에 선정되셨고 야외생물학자 연구실과 같은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멸종위기종 수원 청개구리 행동 생태 및 보전에 대해서 그리고 도심에서 매미의 대발생 원인 그리고 시민과학을 이용한 대규모 생태학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연 생태 탐사기라는 아주 재미있는 강연으로 지금부터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강연을 진행해 주실 우리 장이건 교수님에 대해서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거 안 돼. 안 돼. 아. 예, 그래도 안 되네요. 예. 예, 잘 되네요. 잘 되네요. 이것은 안 되나요? 그래요? 저 뒤에 있는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아주 그냥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일은 뭐냐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연 생태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동물들의 행동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실험실에는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청개구리라든가 매미, 그다음에 제비, 그다음에 반달가슴곰, 뭐 이렇게 돌고래를 연구하는 대학원생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곤충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 실험실에 오면 이런 동물들 다 볼 수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동물들을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연구는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하고 실험실에는 가능하면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물들은 야외에서 있을 때 제대로 행동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실험실에 데려오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실험실에서는 가능하면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 책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행동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쓰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이렇게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 보면은 우리나라의 여러 동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 시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흥부전, 아니면은 이렇게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동물 행동학자인데 그 전래 동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이 전래 동화에 이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제가 그래서 한번 동물 행동학자의 입장으로 그 전래 동화 속에 비친 이 동물 행동의 내용이 이게 사실인지 한번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놀랍게도 우리 조사님들은 놀랍게도 이 자연을 잘 관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동물들의 그 이야기는 물론 처음부터까지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여기 지금 이 두꺼비인데요.
지금 3월 달이고 지금 두꺼비가 지금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렇게 습지로 가서 이게 번식을 할 때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몇 마리나 있는지, 누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혹시 소리 들리나요? 아니요. 안 들려요? 네, 소리 들려요. 삐우, 삐우. 누가 암컷인가요? 네? 맨 아래 있는 놈이 암컷이에요. 지금 몇 마리가 있어요? 네, 3마리가 있고 그 위에 두 놈은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위에 그 2마리가 이 암컷 1마리 두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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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비디오가 좀 약간 좀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사실 그게 보기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집 근처 공원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 두꺼비를 보시면은 이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이게 금방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수컷 있죠. 이 수컷이 암컷이 습지로 갈 때 이 암컷 등에 올라타서 암컷을 꽉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돌기로 암컷을 꽉 잡아요. 그래서 암컷 등 위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그 수컷은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손을 번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수컷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 개구리 올챙이 있죠. 개구리 엄마라면은 개구리 엄마들은 주로 이런 곳을 선택해서 그 알을 낳아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는 뭐죠? 이건 논이고 이곳은 옹달샘 같은 거요. 이것도 이거 버려진 논인데, 이런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물?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도 또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특징. 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개구리 엄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은 이 내가 낳는 알이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에 부닥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포식자. 포식자로부터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길래 이런 장소를 선택했을까요? 이런 장소의 특징. 좀 더 다른 친구. 다시. 저기 빨간 옷 입은 친구 있어요? 숨을 곳이 많다. 맞아요. 그 말이 몇 점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는 습지들은요, 임시 습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겨울에는 말라 있다가, 이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물이 있고 또 다시 말랐다가 물이 생기고, 이제 이런 곳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어요. 개구리 알 혹시 보셨나요? 이거 완전 젤리처럼 생겼죠?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 보이죠? 물고기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이 개구리 알을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개구리 알 갖다 놓으면은 물고기들이 다 먹어버리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이상한 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것은 두꺼비 올챙이에요.
뭔가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두꺼비 올챙이들인데요. 색깔이 검해요. 블랙홀 아닌가요? 보셨어요? 뭔가 이상한 점 느끼지 않았어요? 모형을 막 만들어요. 예, 뭐 물고기가 나타났죠. 그것도 2마리. 혹시 무슨 물고기였는지 잉어 같았죠. 잉어 엄청 보니까 엄청 컸죠. 이걸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두꺼비 엄마가 지금 제정신인가요? 이 잉어는 아무거나 막 먹어요 정말. 이 잉어는 정말 어디에서도 잘 생존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잉어가 사는 곳에 이렇게 지금 알을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죠? 아무래나 나와가지고. 여기 있어서 예, 맞아요. 지금 이 친구 말이 맞아요. 이 두꺼비 엄마는 지금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없어졌지? 이 두꺼비 알 있죠. 두꺼비 알과 두꺼비 올챙이는 독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꺼비 엄마가 알을 낳을 때 이 알에다가 독도 같이 넣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두꺼비 알이나 올챙이 먹죠. 그러면은 뭐 죽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 물속 이 환경이 그렇게 시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엿하죠. 예. 자, 이런 데서 이 잉어들이 실수하기 좋아요. 물고기들이 실수하기 좋아요. 그냥 이게 사실 이게 두꺼비 올챙인지 아니면은 이게 작은 물고기인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먹어버릴 수가 있어요. 저 미역인 줄 알았어. 예, 그래서 먹다가 맛없네, 뭐 뱉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물고기한테는 작은 실수일 수 있는데 이 두꺼비 올챙이는 그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두꺼비 올챙이는 지금 이 포식자들 있죠. 물고기한테 뭘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네, 경고를 해야 돼요. 뭐라고 경고를 해야 돼요? 나는 완전 제일. 독이 있다. 나는 독이 있는 두꺼비 올챙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금 2가지 방법을 하고 있어요. 광고 회사 이제 달랐어요. 예,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모여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려한 색을 가져요. 이게 화려한 색인가요? 잘 보여요. 이거 크게 보여서 위협하려고요. 이것은 뚜렷한 색이에요. 이게 화려한 색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물 속에서는 이런 검은색이 훨씬 더 잘 눈에 띄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물고기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눈에 잘 띄는 이런 검은색을 이용하여서 지금 혼동이 안 가게끔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무리가 뭉쳐 있어요. 예, 무리가 뭉쳐 있어서 금방 쉽게 눈에 띄게 만들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 도로 표지판을 보죠. 도로 표지판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숫자를 읽을 수가 없죠. 근데 도로 표지판이 아주 커요. 그러면은 금방 그 사인을 읽을 수가 있죠. 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꺼비 올챙이들이 이게 지금 뭉쳐서 이 신호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지금 그 잠재적인 포식자한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꺼비가 도구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 재작년인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 황소개구리 있죠. 황소개구리 잡아서 이렇게 끓여 먹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한 마리가 두꺼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었던 분이 독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 두꺼비에는 이 두꺼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두꺼비 눈 뒤에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 여기를 이렇게 괴롭히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물이 하얀 이렇게 액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독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독을 이용하여서 이 두꺼비는 방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독을 가지고 있는 어린 개체들 있죠. 이렇게 두꺼비 올챙이처럼 이렇게 어린 개체들인데 독이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뭉쳐 있어요.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쐐기나방의 유충이고 이건 독이 있는 메뚜기의 약충인데 이렇게 뭉쳐 있어서 이 신호를 극대화시켜요. 내가 독이 있다는 신호를 극대화시켜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독이 있는 그런 유충들, 어린 애들은 이렇게 뭉쳐서 또 무리를 만들어서 이동하는 걸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뭉쳐 있어요. 신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혹시 한 5월 달쯤 되면은 이제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로드킬, 두꺼비 로드킬 아시죠? 왜 하필 유독 이 두꺼비가 로드킬에 취약한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두꺼비들이 이렇게 그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주를 할 때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활동을 해요. 무리를 지어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두꺼비 지나가는 그 길이 이게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무리를 지어서 계속 가기 때문에 그 차에 그 로드킬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개구리보다도 이 두꺼비의 이런 특징 때문에 이 로드킬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이 동화 아시는 친구 있어요? 예, 잘 알죠? 예. 여기 은혜 갚은 두꺼비.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두꺼비하고 또 여자 소녀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 또 진해도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 두꺼비하고 진해가 이 소녀가 두꺼비한테 이렇게 배고픈 두꺼비한테 밥을 주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 마을에 무서운 그 진해가 있었죠. 그래서 진해한테 이 여자가 재물로 바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 두꺼비가 짠 나타났죠. 그래서 두꺼비하고 진해가 어떻게 싸우죠? 누가 이겼어요? 정확하네요. 예, 둘 다 죽었어요. 예, 둘 다 싸우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은혜 갚은 두꺼비인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서양이에요. 이 서양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그 두꺼비하고 진해 얘기가 나와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필 조합이 두꺼비하고 진해인가? 우리나라 이 동화에서도 두꺼비하고 진해인데 왜 여기에서도 조합이 두꺼비하고 진해인가? 도대체 왜 두꺼비하고 진해는 무슨 관련이 있길래 왜 이런 동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이 서양에서 나올까?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조합은 똑같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실제 자연에서 이 진해와 두꺼비가 이렇게 같이 일종의 천적 관계예요. 그리고 싸워요. 앙숙 관계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보고서 동화를 만들었고 이 서양에서도 그것을 보고 무슨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꺼비하고 진해는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그 서로 천적 관계인데 이 두꺼비는 진해가 필요로 해요. 진해가. 예. 이 진해가 먹이인데 왜 하필 두꺼비는 진해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독을 충분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예. 이 동물들은 스스로 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스스로 독을 합성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독이 있는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은 독이 있는 다른 동물을 먹어서 그 독을 재사용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꺼비는 이런 진해를 보면은 이게 진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죠? 그리마 혹시 아나요? 돈벌레? 예, 그런 독이 있는 벌레들 있죠. 아니면 집게벌레라든가 이렇게 그 독이 있는 벌레들을
이렇게 잡아 먹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독으로 무장하게 되고 이 알에게도 이 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진해도 물론 어른 두꺼비는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작은 두꺼비들 있죠. 작은 두꺼비는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두꺼비 입장에서 보면은 더 한층 이 진해를 잡아먹어야겠죠. 예. 그래서 둘이 서로 이렇게 이런 앙숙인 관계인데 지금 근데 하필이면은 왜 이런 동화가 생기게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제 해석이 맞는지 아니면 정말 한번 이렇게 괜찮은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옛날 농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농가에 농부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 자식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농가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유독 두꺼비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 있죠, 개구리. 개구리는 주로 이렇게 습지에 살고 있어요. 피부가 이게 반드시 습하고 피부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습지 근처에 살아요. 이에 비해서 두꺼비는 피부가 어때요? 예, 건조한 곳에서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그 농가 있죠. 이제 그런 곳에서는 이 두꺼비가 이게 주로 두꺼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흔히 활동하는 것은 두꺼비예요. 그래서 이 두꺼비가 다른 어떤 그 동물보다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자주 나오는데 그 이유가 그 일종의 자주 마주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꺼비는 어떠냐면은 두꺼비는 이 농가 있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뭘 먹어요? 예, 독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충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소녀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독은 있잖아요. 이 독은 독이 치사량에 이르려면은 몸무게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럴수록 더 많은 양의 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 있죠. 이게 소년보다는 소녀가 더 취약해요. 왜냐하면 보통 소년들이 더 몸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리고 아이들 있죠.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그 갓난아기들 이런 아이들은 주로 어른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녀들은 밖에 나가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녀가 몸집도 작고 또 집안일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렇게 남자애들은 밖에 나가서 주로 뭐 활동하고 여자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이렇게 막 이렇게 도와주다가 뭐 엄마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겠죠. 야, 너 장독가에 가서 뭘 가져와, 전장 가져와, 그러죠. 그러면 소녀가 이게 장독을 퍼러 장독대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 뭐 진해 같은 거에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기 예쁜 딸내미가 있는데 이 자기 예쁜 딸내미가 이 벌레에 물리면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게 좀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독충들을 다 이 두꺼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두꺼비가 우리 농부들이 이런 두꺼비의 행동을 보고 이 두꺼비를 영물이라고 치켜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대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두꺼비 얘기를 해줬더니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기는 그 서양의 마녀들 있죠. 마녀들을 연구한대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보면은 이 마녀가 특별히 잘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기근이 들었을 때예요. 기근. 근데 기근이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기근이 뭐냐면은
이렇게 먹을 음식이 이게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농사가 이렇게 망해서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 이걸 기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 막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숲 같은 데 들어가서 뭐 먹을 것이 있는 거 없는가 이것저것 다 이렇게 채집하죠. 뭐 먹는 버섯도 채집하고 독버섯도 채집하죠. 그래서 다 가져와서 이제 집에서 다 이렇게 삶아서 요리를 해서 같이 먹어요. 근데 누가 가장 취약해요? 역시 소녀예요. 어린 소녀죠. 이 소녀가 그런 독에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그런 소녀들은 그런 독을 먹게 되면은 죽거나 아니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근이 들었을 때 그런 마녀, 이게 일종의 미친다는 것은 마녀거든요. 마녀가 될 확률이 이렇게 가장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꺼비가 영물이 된 이유는 이게 이런 독을 필요로 하고 이제 그런 독을 찾아서 이 집안에 있는 독충을 다 잡아 먹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영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두꺼비 아까 보셨죠? 여기 보면은 이게 밑에가 암컷이고 이제 위가 수컷인데 이 암컷이 지금 어디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나요? 습지로 가는데 이 습지에 이게 여기 그 집 근처에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월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습지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 알을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 턱이 별로 높지도 않아요. 한 20cm 정도거든요. 근데 이 두꺼비는 이 턱을 넘을 수가 없어요. 20cm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 주위를 뱅뱅뱅뱅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날 3월달 가면은 일부러 비가 오면 한번 나가요. 그러면은 그런 개구리들을 거의 한 10여 쌍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러면 제가 이걸 잡아서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자, 뭐 생물들을 보존하자. 사실 그런 일들이 멀리서 시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우리 주변에 그런 이런 작은 이 벽 있죠. 이 벽을 낮추는 것부터 어쩌면 시작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벽이고요.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롱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벽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농촌 지역에 가보면은 그 돌로 된 그 시멘트로 된 수로 있죠. 이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야생 동물이 갇혀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커다란 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는 이렇게 이 두꺼비들이 이렇게 자연 환경과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가 뭐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생태학이고요. 한 가지 얘기만 또 제가 더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수리부엉이인데요. 이것은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가 한 몇 년 전에 2016년도에 파주시 어떤 절벽에서 이놈이 절벽 밑에 떨어졌어요. 이게 수컷인데 절벽 밑에 떨어져서 완전 탈진한 상태로 마을 주민에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수의사님이세요. 그래서 수의사님이 수리부엉이를 구조해서 수리부엉이 있죠. 부엉이예요. 수리부엉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엉이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이 수리부엉이를 수컷 수리부엉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치료를 해 주어서 얘를 재활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숲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 간이 우리에 넣었어요. 이 안에 가서 지금 여기가 이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 이 절벽이에요. 이 절벽인데 여기에 그 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가 딱 갔더니 거기 암컷, 이게 암컷이에요. 암컷이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암컷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수컷을 풀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수컷을 풀어 주었더니 이 수컷이 곧바로 암컷이 있는 곳으로 날아갔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암컷과 수컷이 같은 절벽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2017년에도 18년에도 이 성공적으로 번식을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제 질문이 뭐냐면요. 수리부엉이가 왜 절벽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 수리부엉이 하면은 이게 정말 엄청나게 그 커다란 새이고 굉장히 잘 날라요. 이건 얘는 그 비행을 해서 이 먹이를 잡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이렇게 비행의 명수인데 왜 이런 비행의 명수인 수리부엉이가 절벽에서 떨어졌을까요? 이건 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 수리부엉이가 왜 떨어졌을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수리부엉이가 이혼을 하지 않았나? 예. 근데 이혼 과정이 조금 이렇게 좀 격렬했어요. 좀 이렇게 순탄치가 않아가지고 몸싸움도 좀 벌이고, 그래서 근데 수컷이 좀 밀려서 이렇게 떨어져서 탈진해서 지금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수리부엉이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것도 엄밀한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수리부엉이는 절대 한눈도 팔지 않고 자기 배우자한테 충실합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이혼을 하냐면은 이 둘이 처음 만나죠. 처음 만나면은 그 다음에 번식을 시도해요. 근데 첫 번째 번식이 실패로 끝났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들이 이제 쿨하게 서로 헤어져요.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번식에 성공하죠.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둘이 같이 살아요. 근데 이 절벽에서 살던 수리부엉이가 원래 수컷이 살고 있었는데 암컷이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암컷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번식을 처음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일종의 이혼을 했는데 요즘에 이 절벽이 없어요. 이 수리부엉이가 번식을 하려면 이 절벽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땅한 절벽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절벽을 두고서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뭐 네가 나가라. 아니면은 이제 수컷이 야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네가 나가 했겠죠. 근데 암컷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왜 나가? 네가 나가. 그랬겠죠. 그래서 둘이 아마 좀 격렬한 좀 싸움이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탈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래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혼했다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이 수컷을 구조할 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다시 둘이서 서로 번식을 시도해서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도해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올해도 잘 번식하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비슷해요. 형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청개구리 노래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청개구리 노래 한번 이런 노래예요.
청개구리는 4월 말 한 5월 초 되면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소리라고 해요. 봄철의 한국의 소리. 이게 청개구리고요. 수원 청개구리는 멸종 위기종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건 청개구리 노래인데 이거 청개구리래요. 아, 지금 이 소리는 수원 청개구리 노래입니다. 구별하실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이 수원 청개구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서해안 이 평야 지대에 분포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가 매년 이 수원 청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는지 다 세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00마리 노래하는 수컷만 한 2,500마리 정도 살고 있어요. 2,500마리? 많은 거 아닌가? 근데 벌써 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사실 멸종위기종 연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을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행동을 연구하려면 최소한 이 그 종 자체를 봐야 되잖아요. 얼굴이라도 봐야만 뭐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원 청개구리는 멸종 위기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찾기도 힘든데 무슨 연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수원 청개구리 연구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근데 그 수원 청개구리가 계속 멸종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2012년서부터 어린이 과학동화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과학동화? 예, 어린이 과학동화랑 같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구사랑 탐사대라고 해가지고 예, 지구사랑 탐사대를 그 조직하여서 그 수원 청개구리 탐사에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 100명 정도 시작을 했는데 매년 거의 2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매년 2,000명이 지금 넘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탐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 30%만 돼도 그 숫자가 굉장히 그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이화여대에서 발대식을 했는데 2016년부터는 그 제가 과천과학관을 빌려서 이 발대식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수원 청개구리를 탐사를 하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어떻게 탐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 우리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에요. 한번 들은 것보다는 직접 해봐야만 제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탐사뿐만 아니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매년 현장 교육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건 제가 읽으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현장 교육을 많이 나간다. 근데 이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험실에서 매년 현장 교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현장 교육을 갔다 오면은 어떻게 탐사를 하는지 한번 현장 교육을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금방 한 번만 보면 금방 이렇게 같이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처음에 2,300명이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제 누가 끝까지 남는가, 그렇지 않은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장 교육에 오신 분들은 아마 끝까지 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야외에서 그 탐사를 하고 여기에 수원 청개구리가 있다, 얼마나 잘 노래를 한다, 이제 이런 자료를 저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 보이죠? 100, 200 보이죠? 이 숫자 하나 만들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요. 한 가족들 있죠. 이 탐사가 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농촌, 이렇게 벌판,
그것도 밤이에요. 그러니까 으슥하죠. 그래서 혼자 가기 되게 무서워요. 특히 이렇게 주부와 어린 아이가 간다. 이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빠가 같이 간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족이 이렇게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한번 대여섯 명 정도가 한 번에 탐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고요. 1시간 넘게 탐사를 하고 다시 또 집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실험실에서 그 자료가 제대로 지금 잘 되어 있는지 그걸 들어보고 확인을 하고 그게 잘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걸 분석하여서 여기다가 올려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볼 때마다 제가 이 논문을 볼 때마다 사실 뭐 다른 더 좋은 논문이 많이 있지만 이 논문은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소중해요. 이 논문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노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여기 보면 노래 지표라고 나오는데 이 노래 지표는 뭐냐면은 얼마만큼 노래를 잘 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0은 노래를 거의 안 해요. 이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에 비해서 3은 뭐냐면은 노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노래 그 청개구리 많으면 막 합창을 하죠. 막 괴골괴골 합창하죠. 그 상태가 3이에요. 그리고 1하고 2는 뭐냐면 1은 뭐냐면은 이렇게 꽥꽥 이렇게 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이 상태가 1이고 2는 뭐냐면은 그보다는 좀 많아서 겹치기 시작해요. 꽥꽥 뭐 이런 상태 있죠. 그게 2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결과를 봤더니 지금 밑에는 청개구리인데 청개구리는 거의 대부분 합창 아니면은 2 정도였어요. 이에 비해서 수완청개구리는 합창이 없었고요. 거의 다 없는 상태였어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한두 마리 정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봤더니 이 청개구리는 지금 굉장히 흔하다.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수원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숫자가 없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도대체 왜 수원청개구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물론 저기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면은 이 수원청개구리 숫자가 줄어요. 근데 서식지 파괴가 일어나면은 수원청개구리뿐만 아니라 이 청개구리 아니면 다른 개구리들도 다 같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된 곳에서도 잘 살아요. 또 이렇게 그 도심 한가운데 있죠. 그런 곳에 조금이라도 습지가 있으면은 이 청개구리는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수원 청개구리는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 둘 다 여러모로 비슷한데 행동도 비슷하고 생태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비슷한데 왜 한 놈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한 놈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놓은 그 가설이 뭐냐면요.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서로 경쟁 관계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혹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경쟁에서 누가 이겨요? 예, 청개구리가 이기고 있고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쟁 관계가 이 수원 청개구리는 잘 살고 있고 수원 청개구리는 힘들게 살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이용하여서 증명해 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은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서로 교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하나에 합쳐지고 있어요. 근데 청개구리는 많고 수원 청개구리는 적기 때문에 거의 이 수원 청개구리가 청개구리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경쟁 관계인가 이것을 한번 저희가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논이 있는데 보통 청개구리는 논 뚝에 있어요. 수원 청개구리는 논 안에 있어요.
이 논뚝이 좋아요? 논안이 좋아요? 아니요. 논뚝이 좋아요. 이 청개구리는 이 논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논뚝이 길목이에요. 그래서 암컷을 지금 유인하는 것인데 그 길목 논뚝에 있으면 암컷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논뚝이 좋은 게 이렇게 지지대, 이 지지대가 튼튼해요. 이렇게 앉아서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뚝이 좋은 장소이고요. 논 안쪽이 좀 이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있을 때 저희가 노래하는 청개구리를 잠시 제거해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뚝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반대로 저희가 노래하는 수원 청개구리를 잠시 제거했을 때 이 청개구리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 지금 이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가 노래하고 안 하고에 지금 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청개구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또 이런 실험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있는데 여기 보실 스피커 있죠? 네, 스피커에다가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어요. 스피커를 통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청개구리 노래도 들려줄 수도 있고 귀뚜라미 노래도 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뚜라미 노래를 들려주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0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청개구리 노래를 들려주죠. 그러면은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이 안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가 노래하면은 논 안쪽으로 갔다가 청개구리가 노래 안 쳐. 그러면은 이 논뚝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논뚝이 좋아요. 그래서 이 청개구리가 없으면 수원 청개구리는 논뚝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청개구리가 있으면은 청개구리한테 밀려서 이 논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보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게 경쟁 관계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수원 청개구리가 밀리고 있죠. 저희가 또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런 기계가 있죠. 이건 기계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안테나가 있는데 이 안테나에 부닥치죠. 여기 안테나가 부닥치면은 여기서 소리가 나요. 그럼 앞에 청개구리가 있구나. 이런 그래서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를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테나를 이 실험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은 여기 안테나 있죠. 이 안테나를 이 청개구리에 부착시키는 일이었는데 이게 철사 같은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부착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팬티를 만들었어요. 청개구리 팬티를 만들었어요. 그 팬티를 맞춰서 팬티를 이렇게 입혔어요. 이게 그 안테나를 달아서. 근데 우리 사람도 보면은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개구리도 청개구리도 다 개인마다 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은 각 청개구리에 딱 맞는 이제 그런 팬티를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 소리를 찾아서 열심히 딱 가봤는데 뭐 팬티만 보이고 또 청개구리는 없다. 이것은 뭐냐면 너무 헐렁해서 도망간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딱 가봤는데 이게 너무 조여가지고 이게 피가 안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저희가 매번 체크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이렇게 부어 오른다, 그러면 이렇게 잽싸게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이 정확한 사이즈의 이 팬티를 만드는 게 실험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얻었는데요. 여기 결과를 보시면은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의 하루 일과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게 뭐냐면은 0, 6, 12, 18, 24. 이게 뭐냐면은요.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지금은 몇 시쯤이죠? 한 19시? 20시? 이 정도이죠? 예. 근데 보시면은 여기 논이에요, 논. 논에 빨간색은 수원 청개구리예요. 그다음에 녹색은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그 청개구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두워지면은 이게 17시 아니 19시 오후 7시 정도 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논에 들어가서 거기서 활동을 해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정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오후 4시쯤에 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약간 미친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건 위험해요. 이게 자기 위치를 노출시키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밤에 주로 노래를 불러요. 이 포식자가 사라졌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누구예요? 새들은 이 밤에 활동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새들이 사라졌을 때 주로 이 밤에 노래를 하는데 이 수원청개구리는 대낮에 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 시험 보자 했죠. 네, 시험 봅니다 지금. 자, 지금 동영상 2개가 있는데 누가 노래하는지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누가 노래하고 있는지.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오후 6시 20분의 동영상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네. 자, 2번째입니다. 누가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오후 6시 20분에 누가 노래했어요? 수원 청개구리. 오후 8시 22분에는 청개구리만 노래했나요? 네. 네, 잘 안 들렸는데 잘 들어보면은 이 청개구리가 열심히 노래하는데 가끔씩 수원 청개구리가 한두 마리씩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만약에 수원 청개구리인데 오후 8시 22분에 노래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청개구리가 일단 숫자가 많이 있고 한번 노래하기 시작하면은 이 수원 청개구리의 노래는 잘 안 들려요. 저는 그래서 이 수원 청개구리가 왜 하필 이렇게 낮에 논에 와서 노래를 하는가, 이런 미친 짓을 하는가. 이건 뭐냐면은 포식자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무서운 것은 내가 번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식자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논에 갑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굉장히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 번식 때문에 이렇게 수원 청개구리가 훨씬 더 위험에 몰리게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낮에는 청개구리도 그렇고 수원 청개구리도 그렇고 이 논둑이나 나무에서 휴식을 취해요. 낮에는 휴식, 밤에는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또 청개구리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행동하는데 청개구리가 혹시 영어로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청개구리가 영어로 하면은 tree frog예요. tree frog. 네, 나무 개구리예요. 나무 개구리. 네, 왜 그런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네,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휴식을 취할 때 주로 나무에 가서 휴식을 취해요. 그래서 청개구리 보면은 이렇게 오후를 물론 논둑에서도 보내긴 하지만은 이 나무에서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수원 청개구리도 청개구리이고 수원 청개구리도 나무에서
오후에 쉬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어요? 청개구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 보면은 좀 불쌍한데 언제 나무에 가요? 한 오후 6시쯤 오전 6시쯤 나무에 가요. 그래서 한 몇 시쯤 나무에서 나와요? 한 11시? 11시가 언제쯤이냐면은 청개구리가 오기 1시간 전이에요. 이걸 보면은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정확하게 청개구리의 모든 행동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원 청개구리를 피하려고 지금 모든 방법을 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수원 청개구리가 왜 이렇게 멸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것은 이런 이 청개구리와의 경쟁, 거기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지. 저희는 그래서 왜 하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을 조사를 하려고 이 논이란 환경은 굉장히 인위적인 환경이에요. 논은 굉장히 인위적인 환경이에요. 그래서 원래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는 분명히 논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수원 청개구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수원 청개구리의 원 서식지는 어디일까? 저희가 그걸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의 원 서식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과 가장 비슷한 그런 원 서식지가 바로 이런 곳이었는데 여기는 휴경이었어요. 이게 논인데 뭐 한 1년, 2년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풀이 잔뜩 자라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어요. 일종의 늪과 같은 구조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곳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런 곳에 수원 청개구리가 있고 이런 장소에서는 이 수원 청개구리가 굉장히 청개구리처럼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청개구리의 서식지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청개구리의 서식지는 어디냐면요. 이렇게 그 숲이 뒤에 있고 앞에 습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숲에 있는 습지 있죠. 이게 숲과 가까운 습지. 여기가 수원 청개구리의 번식 장소예요. 원서식지예요. 그래서 아직 이런 장소는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제 이런 장소는요. 아직도 이렇게 그 청개구리가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소설인데 선생님 추측인데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2000년 전서부터 이 논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면은 논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습지 있죠. 습지를 전부 다 논으로 바꿨어요. 특히 이런 늪 같은 거 있죠. 늪은 제일 먼저 바뀌었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논으로 만들기 쉬워요. 그리고 물론 이런 습지도 산 근처에 있는 습지도 전부 다 논으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도 그렇고 수원 청개구리도 그렇고 원래는 둘이 서로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는 습지, 늪, 또 하나는 숲에 있는 습지. 그래서 전혀 서로 상관 않고 살았는데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가 이 원래 서식지가 거의 다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논에서 번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이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밀리는 그런 개구리가 바로 수원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가 지금 계속해서 청개구리에 비해서 지금 밀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멸종 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가 멸종 위기로 가는 어쩌면은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를 앗아갔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는가 안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 탐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탐사를 해야 되는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2017년도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에 선정돼서 저 미국을 갔다 왔어요. 여기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사에 가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 있죠.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박수 안 치나요? 여기가 제가 작년에도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시아에서 그 또 익스플로러에 선정이 돼서 작년에 또 홍콩을 갔다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 저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은 잘 아시죠? 그 잡지 잘 아시죠? 그 사진 너무나도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원 다닐 때부터 이것을 구독을 하면서 늘 봤고, 야 나도 언젠가 이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은 꿨어요.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 하면은 아시잖아요. 저기 완전 오지를 가잖아요. 저기 이게 고산지대 간다든가 바다 깊숙이 들어간다든가 뭐 우주를 간다든가 뭐 이렇게 사막을 간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저는 기껏해봤자 논에 가고 도시에 있는 공원 매미 연구하러 이런 공원에 갔는데 내가 자격이 있을까? 이게 한편으로 너무나도 기쁜데 당연히 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간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여러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들을 만났는데 이제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이런 오지를 탐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저와 같이 그 제 주변 있죠. 주변을 탐사하고 그 안에 지금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탐사해서 전달하는, 그리고 우리 주변 자기 주변을 탐사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혁신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 이 축제에 갔다 와서 갈 때는 제가 좀 자격지심이 있었지만은 올 때는 제가 나도 그 탐험가로서 자격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탐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어린이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고요. 어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을 탐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대체 왜 탐험을 해야 되는가? 한번 그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있잖아요. 이게 그 파닥파닥 뛰는 아이들이 있죠. 이제 그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고 경험한 친구들은 밖에 이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생생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완전 이렇게 빠져들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보고서 경험하고 탐사하고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생하거든요. 정말 밖에 나가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동물 뭐 하나를 봤을 때 정말 그 순간의 재미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탐사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이 탐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탐사는 정말 특히 아이들은, 우리 영장류 어린이들은 이렇게 걸어 다닐 말하고 걸어 다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밖으로 나가서 이 탐사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런 탐사를 하면서 생존 기술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정보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과거 이 구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고 아직도 그런 구석기 시대의 환경에 있을 때 가장 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탐사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인간의 어린이로서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탐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사람은 이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시간 보내는 거 좋아하고요. 거기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또 그 안에서 이 재미와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드시
탐사를 하면서 탐험을 하면서 탐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